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과거와 다른 형태의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과거와는 조금 다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근 금리에 대한 컨센서스가 계속 매파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30년물과 뭐 5년물이 역전이 됐을 때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뭐 10년물과 뭐 3개월물, 그리고 뭐 30년물과 뭐 2년물, 뭐 이런 것도 다 장단기 금리 역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단기 금리 역전은 10년물과 2년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10년물과 2년물에서 나타나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 벤치마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10년물과 2년물에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치를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역전 직전에 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장단기 금리는 역전이 된 게 일부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 구간은 제가 예전에 금리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 즉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이미 중립금리 근처에 도달하는 그때, 그러니까 더 이상 시장이 금리를 못 받아들이는 그 영역대에 가면은 알아서 시장이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아, 얘네 더 이상 금리 못 올려. 아마 내려야 될 거야. 이미 경기 둔화도 나타나고 있고 금리를 앞으로는 이제 내릴 가능성이 커. 그래서 이제 금리 기대값이 점점 낮아지거든요. 그 구간에서 역전이 발생하는 편인데 지금은 금리 인상 초입이죠. 그때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 장단기 금리 역전이 기준 금리가 중립금리에 도달하기도 전에 시장에서 금리를 빠르게 예측해서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모두 오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전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 금리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페드의 금리 인상 추이를 반영을 하고 있죠. 근데 장기 금리는 정책 금리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경기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미래의 경기를 반영 중입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경기를 예상을 했을 때, 뭐 금리가 5%, 6% 이렇게 되는 그런 예전 뭐 개발도상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GDP 성장률을 보이는 그런 구간은 아니잖아요. 대략적으로 뭐 2% 내외 될 겁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미국 기준이에요. 그래서 장기 금리는 지금 뭐 2%, 3%요 사이에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 단기 금리는 이제 정책 금리랑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굉장히 과하게 올려야 되고 심지어 중립금리보다도 더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빠르게 반영되면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많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스프레드입니다. 지금 수치를 보면은 제가 아까 스크린샷을 해온 건데 0.042%예요. 거의 역전에 근접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라색 선이 딱 0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침체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역전이 발생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난 게 아니고 전반부에서 너무 빨리 시장이 정책 금리를 빠르게 반영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제 요거는 그냥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거는 이 부분이에요. 일단 여기서 요거 빨간색 있죠? 빨간색은 페드의 기준금리입니다. 페드의 기준금리. 그리고 여기서 보여지는 요 파란색. 파란색은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스프레드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단기 스프레드가 이렇게 역전이 되는 구간. 여기도 살짝 역전이 됐죠. 여기도 역전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도 역전이 됐고, 그리고 여기도 역전이 됐고. 그때 기준금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사이클에서 중립금리에 해당되는, 즉 시장이 어떤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금리 상태, 그 경제가 소화할 수 있는 금리의 최상단 영역,
그때 부분에서 나타나거든요. 이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역대가 이제 거의 이 사이클에서는 이 경제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금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역대 이제 가니까 서서히 스프레드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과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아예 그냥 시원하게 역전이 발생됐죠. 그러니까 이 이후로 올라가면은 이제 경기 둔화가 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죠. 시장 자체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는 그런 현상이 없다가 이렇게 쭉 위로 당기면 이렇게 이 영역, 이제 중립금리에 다다르기 시작하는 시점, 그 전후로 해서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정점에서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 역전은 이제 어떤 구간에서 발생이 되느냐, 이미 금리가 다 오르고 그 다음 이제 시장에서 앞으로 금리를 내릴 거야. 그러면 이제 채권금리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10년물과 2년물 이 금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여지는 이 파란색이 10년물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2년물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침체고요. 아까 발생했던 그 역전 현상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빨간색이 위로 올라가 있죠. 10년물보다 더 위로 올라가 있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역전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도 다 역전이 된 거죠. 이런 현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정점이 아니고 내려가는 중간에 이렇게 역전이 발생합니다. 내려가는 과정 중에서. 근데 기준금리는 이 당시에 이미 정점에 있었죠. 근데 시장에서 이미 경기를 앞으로 안 좋아질 거야 라는 걸 반영하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먼저 움직여서 내려간 거고요. 그리고 시장이 그렇게 반응하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린 겁니다.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못 버틴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때 보면 이제 텐트럼도 발생됐던 그런 이제 흔적들이 당시에 어떤 매크로 상황들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레포 금리가 요동을 쳤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구간들 자체를 보면은 다 기준금리가 정점에 거의 다다르는 그런 시점, 그리고 채권금리가 정점에 다다르고 이제 내려가는 시점, 그런 시점에서 역전이 발생합니다. 근데 지금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빨간색이 기준금리인데 아직 이제 고작 0.2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구간. 그래서 과거와 좀 다른 형태의 역전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결국 페드의 기준금리가 2%를 넘어서는 구간에 이제 다다르게 되면 일단 지금 연준에서는 지금 사이클의 중립금리를 대략적으로 2.25%에서 2.5 요 사이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것보다 살짝 낮을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2%를 넘어서는 구간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과거와 비슷한 형태의 역전이 또 한 번 발생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좋은 현상은 아니죠. 지금의 금리 역전, 이 현상을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발생됐고, 그리고 금리 인상 사이클 초기에 발생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침체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려할 만한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 현상 자체가 과거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현상에 대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이 현상을 가지고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이런저런 설명 붙여가면서 침체 가능성 없습니다. 이렇게 단언하는 형태, 이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좋은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만큼 과거에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시장이 지금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경기 회복의 힘으로 서서히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서서히. 그러면서 골디락스 경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목표 금리까지.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죠. 이걸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시장에 충격을 가하더라도 무리하게 해서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 빨리 채권 시장에서 반영하다 보니까 이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이제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안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이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블라드 총재가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페드에서는 연착륙을 시도할 예정이라는 거. 이게 지금 팩트죠. 연착륙을 시도할 거라는 거는 이미 경기 둔화는 거의 사실상 연준에서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놓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착륙을 시도를 했을 때 지금의 어떤 신용 수준 그리고 부채 수준을 감안을 했을 때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논란이 앞으로도 많겠지만 저는 연착륙 어렵다라고 보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도 연착륙이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이 앞서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자체는 그렇게 좋게 우리가 받아들일 건 아니다. 당장은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재역전이 나오는 현상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QT가 진행되면 장기 금리를 이제 올릴 거예요. 장기 국채나 뭐 MBS를 던지면서. 그래서 다시 장단기 금리 역전을 해소시킬 거거든요. 그런다라고 해서 안심해야 되느냐?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에 무리를 해서라도, 시장에 정말 이제 부담을 가해서라도 급격하게 금리를 올려야 되고, QT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회수를 하는 거죠. 무리하게 유동성을 회수하는데 시장이 버틸 수 있을까, 건강하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컨센서스가 계속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해외 메이저 투자은행에서 바라보는 금리 인상 추이가 어떻게 바뀌었냐? 지금 남아있는 FOMC 5월, 6월, 7월, 9월만 따져볼게요. 이 뒤에는 뭐 11월, 12월 이렇게 올해 남은 FOMC가 있는데 그 중에서 5, 6, 7, 9 여기서 최소한 2회, 많게는 4회 0.5%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5월달, 6월달 모두 빅스텝으로 가든지 아니면 5, 6, 7, 8 모두 빅스텝으로 땡겨가지고 이 구간에서 2%를 다 올려버리든지 그걸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FOMC가 끝난 이후에 5월 빅스텝은 점점 이제 기정사실화 됐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 지금은 또 바뀌었습니다. 더 매파적으로 갈 거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5월 FOMC 때 0.75%를 한 방에 올려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인 충격요법으로 인플레를 이렇게 해서라도 꺾어야 된다.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의 컨센서스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5월달은 0.5%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요. 그래서 타켓이 0.75에서 1%입니다. 그리고 6월달 FOMC로 가볼게요. 6월달 FOMC를 보니까 또 여기서도 0.5%를 예상하고 있어요, 시장이. 그래서 바로 1.25에서 1.5 이 영역대로 그냥 껑충 뛰어버리죠. 그리고 7월달로 가보면 이때는 이제 0.25 그게 우세합니다. 하지만 또 0.5%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 합치면 40%잖아요. 40%가 살짝 넘죠. 그럼 요거랑 비교를 하면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9월달 가볼게요. 9월달 가보면 이때도 일단은 0.25를 예상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 후폭풍이 나중에 이제 5월 말이나 6월쯤에 이제 후폭풍이 서서히 시장에 미치긴 할 텐데 그때 또 어떤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낼지 모르거든요. 특히 그 곡물 관련, 식료품 관련 추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도 또 페드가 계속 빅스텝 기조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거는 그때 가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어떻게 반영하고 있다? 최소한
5679 FOMC 중에서 5월달, 6월달은 연속으로 0.5%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올리나요? 아니죠. QT도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QT가 예전에 2017년에서 2018년에 1차 QT를 진행했을 때 매달 약 500억 달러치 이만큼씩 QT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셀 거예요. 이번에는 아무리 못해도 1000억 달러 이상씩 QT를 할 겁니다. 그러면 0.5%씩 금리 인상하고 QT도 1000억 달러치씩 하고 실질적인 금리 인상 효과는 아마 5월 달에 0.75%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 되면 시장에서 무슨 신호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일단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컨센서스가 이렇게 매파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를 해놓고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봐도 지금 하반기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좀 정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대로 흘러간다면 아무래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대폭 하향 조정되는 그런 사태를 또 맞이하면서 전방위적으로 경기 하강에 대한 압력을 심하게 받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10년물과 2년물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역전 직전까지 가 있는데 4월 중에 역전이 될 것 같아요. 4월 중에는 역전이 될 것 같고 이제 5월에는 QT가 진행되면서 이걸 다시 벌려놓기 시작할 겁니다. 벌려놓는다라고 해서 다시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됐네. 안심해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걸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